2025년 동남아시아의 심장부라 불리던 태국이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던 총리가 돌연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정부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문제를 내세웠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고위 정치인들의 은밀한 회동이 포착되었고 정계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암투가 아닐세.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한국의 진심을 외면한 대가야. 한 홀로 정치인의 쓸쓸한 독백이 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8월, 방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보다 더 뜨겁게 태국 전체를 짓누르는 불안과 혼란의 열기가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력 경제 전문지 더 뱅콕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 솜치입니다. 제 손에 들린 속보 기사는 총리 탄핵을 알리고 있었고 그 표면적인 이유인 통화 유출이라는 문구는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태국 사회가 겪어온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암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활기 넘치는 경제성장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젊은이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모를 반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이 현상이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의 표출을 넘어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상품 불매를 외치는 포스터들이 나붙었고 한때 태국 국민의 사랑을 받던 한국 기업들은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기 시작하자 그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던 제품들의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 전반이 마비되기 시작했으며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태국인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은 아직도 제 눈에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공장 부지는 을씨년스럽게 변했고 그곳에 모여들던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오만한 메시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보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총리는 이 모든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른 척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가 이 위기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본질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탄핵 발표가 있던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달려가 이 사태의 진짜 원인에 대해 취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모두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하는데 왜 자네만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가? 라고 반문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총리 탄핵의 진짜 이유는 통화 유출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겪은 태국 경제의 붕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 대답에 편집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눈빛에서 진실을 향한 강한 집념을 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취재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며 가져왔던 놀라운 기술과 혁신, 그리고 그들이 태국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풍요로운 삶의 기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을 마주하며 제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경제의 단순한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고 수많은 태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추적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파괴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이 태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총리 탄핵의 충격이 채가시지 않은 가운데 저는 태국의 경제적 혼란이 총리실이 발표한 통화 유출과는 무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취재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수도 방콕을 떠나 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 기업들의 옛 공장 부지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산업단지는 이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게 닫힌 철문과 바람소리만 가득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옛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상실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삶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한 중년의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안정적인 월급에 쾌적한 작업 환경, 심지어는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받았어요. 제 아이는 한국 기업 덕분에 대학교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족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주한 수많은 실업자들의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태국 경제의 붕괴가 단순히 통계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비극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사회의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전수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 노동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저희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희의 잠재력을 믿고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 어떤 태국 기업도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할 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 사회를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증언들은 저의 기사에 중요한 무게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경제지표 분석을 넘어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총리 탄핵의 진정한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는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소상공인들의 줄도산,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혼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총리 탄핵은 통화 유출 때문이 아니라 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한국 기업의 철수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불만과 절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자조했고 한편에서는 겨우 한국 기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기 전과 후에 태국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선 후 태국의 제조업은 한 단계 발전했으며 관련 부품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동반 성장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그 거대한 생태계가 한순간에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차의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태국 국민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총리 탄핵을 불러올 만큼 충분히 거대한 사회적 파장이었습니다. 총리가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을 상실한 결과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저의 분석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의 오만함과 무지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을 단순히 외국 자본으로만 치부하며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사회에 가져왔던 기술,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라는 가치를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시선이 결국 자신들의 목줄을 조여온 것이라는 것을 저는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진실이 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절망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기사들이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경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총리 탄핵의 진짜 원인이 한국 기업의 철수 때문이라는 확신을 굳히고 이제 왜 그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분석을 넘어 태국 정부의 숨겨진 행보를 추적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총리실과 한국 기업 간의 협상에 관여했던 한 내부 관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는 현재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리 탄핵의 진짜 이유를 밝히고 싶다고 진심을 다해 설득하자 그는 마지못해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로 떠난 것이 아니었네. 태국 정부, 특히 총리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규제 강화 때문이었지. 반환운동이 거세질 때도 총리실은 이를 방관하거나
때로는 은밀하게 부추기기도 했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은 이제 더 이상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말이야. 그의 증언은 제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과거의 뉴스 기사, 정부 발표 자료,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내부 문건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약속했던 프로젝트들이 갑작스러운 정부의 인허가 지연으로 무산되었고, 기존에 운영되던 공장들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환경 규제 위반 등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또한 총리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때 태국은 어떤 나라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사실상 태국 국민들에게 한국 기업들이 떠나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태국 정부의 오만한 계산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했고 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태국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출은 급감했고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발생한 기술 공백은 태국 내 어떤 기업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취합하여 태국 경제의 붕괴가 총리실의 잘못된 판단과 오만한 행보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저의 기자 경력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희망과 무너진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기자로서의 저는 그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취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오만함과 무지였습니다. 저는 이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 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대한 퍼즐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태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태국 사회는 두 개의 거대한 파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제 기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이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제 기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진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를 국가적 위기를 조장하는 음모론자, 한국의 앞잡이라고 매도하며 공개적으로 저의 기자 자질을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탄핵 이유, 즉 통화 유출이 진실이며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유명 경제학자는 방송에 출연하여 솜칙 기자는 감정적인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다라고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미미했으며 이들의 빈자리는 곧 다른 나라의 기업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과연 한국 기업이 남긴 기술과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은 단순한 생산시설 설립을 넘어 현지 기술 인력 양성, 연구 개발 투자,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단순 생산을 위한 공장만 설립했을 뿐 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소홀히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적인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제학자와의 방송 토론회에 출연하여 냉철한 데이터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그를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경제적 지표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태국 국민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현실을 보셨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그 공백을 채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태국인을 고용하고 어떤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논리는 단순히 숫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실을 향한 제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저를 지지하는 여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며 제 기사를 응원했고 다른 언론사들 역시 제 기사의 논조에 동조하며 총리 탄핵의 진짜 원인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비난과 인신공격이 온라인을 뒤덮었고 저를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주한 반대 의견과의 대립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국 사회의 오만함과 무지를 깨뜨리고 진실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다음 기사를 준비하며 태국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오만한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히 사업을 접고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들의 마지막 흔적 속에 숨겨진 진심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폐쇄된 한국 공장 인근 마을 주민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떠나기 직전까지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공장 폐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은 남은 물품과 재료들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회관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국 국민들을 배려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때 한국 기업의 협력업체였던 작은 공장의 사장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어요. 저희 공장도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 담당자가 저희를 찾아와 마지막 재고들을 모두 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회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공장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오만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를 장악하려 했던 오만한 존재들이 아니라 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 했던 진정한 파트너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반전의 단서들을 모두 기사에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총리 탄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에 대한 태국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태국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좇는 차가운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태국 국민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는 동시에 과거 반환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며 만남을 거부했지만 제가 한국 기업들의 숨겨진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내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어떤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 반환 운동이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 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여론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 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태국 사회의 오만함과 무지를 깨뜨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의 숨겨진 진심을 증명할 더 많은 증언들을 찾아 태국 전역을 누볐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한국 기업에서 기술 교육을 받았던 태국인들이 모여있는 직업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이 어떠셨습니까? 한 젊은 남성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나은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했습니다. 주말에도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셨죠. 한국인 직원들은 저희를 동등한 동료로 대우해 주었고 저희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희가 잃은 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저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국민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태국 정부가 주장했던 한국 기업 의존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사에 담아내며 한국 기업들이 태국 사회에 기여했던 진정한 가치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여성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고 이제는 작은 사업체를 차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배운 기술과 경영 마인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저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증언들은 저에게 진실을 향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태국 사회가 한국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태국 사회의 깊은 울림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였다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에는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그대로 싣고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기사가 공개되자 태국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해 너무나 오만했었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다음 기사를 준비하며 태국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심을 담은 저의 기사는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제게 새로운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기사는 총리 탄핵의 진짜 원인을 밝히고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로 인해 저는 편집장과 심각한 의견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는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저의 기사가 점점 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건드리기 시작하자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솜칫, 자네의 기사는 훌륭해.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해. 우리는 언론사이고 특정 세력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네. 총리 탄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우리 언론의 역할이지만 한국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중립성을 지켜야 해. 저는 편집장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가져왔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왜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저는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자의 사명 아닙니까? 저와 편집장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더 이상 한국 관련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저는 그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의 기사가 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밝혀낸 진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태국 사회가 스스로의 오만함과 편견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기사가 언론사의 평판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저의 기사 발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저의 목소리가 억압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편집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태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멈춘다면 태국 사회는 영원히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호소에도 편집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언론사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편집장과의 대립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진실 추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태국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단순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편집장과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기사 발행이 중단되자 저는 더 이상 언론사 내부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중립성은 진실을 외면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만약 제 기사가 우리 언론사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의 단호한 선언에 편집장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기자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솜칫, 자네가 혼자서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자네가 밝히려는 진실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용감한 목소리가 있다면 그 진실은 거대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편집장님께서 저의 기사를 씻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제 대답에 편집장은 결국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네의 열정을 존경하지만 이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네 스스로 져야 할 것이야. 나는 자네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담긴 염려와 함께 저를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언론사를 떠나 저 혼자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취재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사회에 가져왔던 진정한 가치와 그들이 떠난 후 발생한 비극적인 현실, 그리고 총리실의 오만한 행보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한 편의 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사를 넘어 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SNS를 통해 널리 퍼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언론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늦은 밤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며 태국 사회에 남아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향한 제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리 탄핵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었던 한 고위 관계자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사직은 저의 보고서에 무게감을 더해줄 결정적인 증언을 잃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게 더욱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사직은 총리실 내부에서조차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직이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총리 탄핵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직 소식을 듣고 제 보고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태국 사회가 더 이상 거짓과 오만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태국 총리 탄핵, 그 숨겨진 진실, 오만함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취재했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리실의 오만한 행보,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가져온 경제적 파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태국 국민들을 도왔던 한국의 진심까지 모든 것이 냉철한 데이터와 생생한 증언으로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순식간에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와 거짓 속에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태국 사회는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총리 탄핵의 진짜 원인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태국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태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던 바로 그때
저는 태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태국 국민들을 위해 몰래 봉사하고 지원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취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기 직전 자신들의 공장 부지에 태국인을 위한 무료 직업 훈련소를 설립하고 학교에 도서관을 기증했으며 지역사회의 의료용품과 식량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들은 모두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저는 그들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 그들이 남긴 기록과 증언들을 꼼꼼하게 모아 공개했습니다. 제가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 기업 직원들이 태국인 동료들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진, 그리고 태국인들의 미래를 위해 작은 희망이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 기업 임원의 일기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기적인 이유로 태국을 버리고 떠났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자료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사회와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 했으며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태국인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완벽한 반전은 태국 사회의 오만함과 무지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제가 공개한 자료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나 오만했었다. 우리가 그들의 진심을 외면했다라며 후회했습니다. 한때 반환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제가 공개한 자료를 보고 우리는 총리실의 거짓말에 속았었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완벽한 반전은 태국 사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총리 탄핵의 원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총리실의 오만한 행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진심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의 기사와 보고서가 가져온 파장은 단순히 사회적인 논쟁을 넘어 제 개인의 삶과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때 저는 태국에 잘나가는 경제 전문지 기자로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업들을 냉철한 잣대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보며 저들은 이익을 위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오만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태국인들의 증언과 한국 기업들이 남긴 따뜻한 흔적들은 저의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저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경제 논리가 실제 사람들의 삶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만을 쫓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무너진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수많은 태국인들의 삶과 꿈, 그리고 희망이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했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었고 동시에 태국 정부의 오만함과 무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감정을 기사에 담아내려 노력했고 저의 진심이 담긴 글은 태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저의 내면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기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의 힘을 믿고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한 제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태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태국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밝혀낸 진실이 담긴 기사와 보고서가 태국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주장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이 점차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기 전까지 베풀었던 진심과 봉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오해했었다. 그들의 진심을 외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 반한 감정의 최전선에 섰던 젊은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한국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여론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태국 곳곳을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수도 방콕의 중심가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철수했던 지방의 소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작은 식당 주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손님이 많았어요. 그들은 늘 밝게 웃으며 우리 식당을 찾아주었죠. 그때는 그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존재였는지 몰랐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이 떠난 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다시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넘어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는 곧 사회적인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총리가 탄핵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태국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마음을 되돌리고 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넘어 태국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오만함과 무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태국 국민들이 한국과 친화적이고 한국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가 던진 하나의 진실이 태국 사회를 뒤흔들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국 전역에 불붙은 새로운 여론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주장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청년 그룹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진심을 외면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과거의 반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분노와 증오 대신 후회와 반성,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그들의 모임에 동참했습니다. 한 젊은 학생은 제게 말했습니다. 과거 반환 운동이 벌어졌을 때 저는 한국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과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진심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다시 손을 잡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움직임은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태국 정치계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진심을 읽고 그들의 열망에 부응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된 한국과 친화적인 리더십에 대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태국 사회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밝혀낸 진실이 단순한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향한 제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저의 기사와 보고서가 가져다준 진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고, 저는 그들의 희망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겪으며 태국은 진실의 힘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기자로서 영원히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되짚어보게 되는 것은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때론 너무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가장 소중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의 혼란은 단지 정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기회 속에서 비롯된 공감의 결핍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동 솔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